자,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내용은 무리식과 무리함수입니다. 일단 먼저 무리식인 건데, 무리식은 사실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셨던 것들,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셨던 무리수랑 별 차이가 없다. 예. 그리고 우리는 중학교 때 무리수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루트 안에 숫자만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니라 루트 안에 문자도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중학교 때 무리식을 구경을 했었고 관련된 문제들을 이미 풀어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추가로 새롭게 공부하실 내용은 전혀 없다라는 거고요. 한 개만, 딱 한 가지만 강조를 할 거예요. 근데 얘가 뭐 중학교 때는 안 배웠었는데 이번에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새롭게 배운 내용이다. 뭐 절대 이런 거 아니고요. 중학교 때 했었던 건데 많은 친구들이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하고 있는 거. 뭐냐면은 루트 x 제곱입니다. 자, 많은 아이들이 자, 루트 x 제곱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x요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근데 뭐 이게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지, 그치? x가 될 수도 있지만 뭐가 될 수도 있다? 마이너스 x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언제 x가 되고 언제 마이너스 x가 되는 거냐? x가 0보다 클 때는 플러스 달고 나올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얘랑 뭐랑 똑같은 거냐? 절대값 x랑 같은 거다 라는 거지. 자, 그러면 자, 루트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는 게 있어. 뭐 이런 거 벗기는 거 우리 중학교 때도 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얘가 그냥 x 플러스 3으로 x 마이너스 3으로 나올 것이냐, 아니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것이냐 라는 것은 문제에서 주어지는 범위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됐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x가 3보다 크다 라고 주어지고 있다라면 뭐 크거나 같다도 상관없겠고요. 그렇다라면 얘는 플러스를 달고 나올 것이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것이냐, 플러스를 달고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x가 3보다 작다라고 주어졌다라면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요거랑 똑같은 게 절대값 x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절대값을 풀어주는 과정으로서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게끔 한 x를 구하고 그 x값을 기준으로 영역을 구분한 다음에 각각의 영역에서 절대값을 풀면서 괄호 정도를 써주고 그 앞에다가 플러스를 붙일지 마이너스를 붙일지 부호 결정을 해줬는데 플러스를 붙일 거냐 마이너스를 붙일 거냐라고 했을 때 그 판단 기준은 3보다 큰 경우에는 3보다 큰 걸 넣어보고 3보다 작은 경우에는 3보다 작은 걸 넣어봐서 넣었는데 플러스야 그러면 앞에다가 플러스를 쓰고 넣어봤는데 마이너스야 그러면 그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쓴다라는 거였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 했었던 거, 그 다음에 우리가 1학기 때 했었던 거,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해나갈 거. 얘랑 같은 거긴 한데 사실 얘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언급하고 강조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얘를 설명하는 김에 얘도 설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존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얘는 고3까지 써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걸 한 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얘를 끄집어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리식에 대한 내용은 끝이 났고요. 요거밖에 설명할 게 없다라는 것은 뭐 시험에서도 딱히 그렇게 나올 만한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뭐 어쨌든 그래도 예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범위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괄호 1번부터 봐주시면은 제곱이랑 루트랑 까고 나온다라는 거지. 근데 문제는 그냥 나오면 참 좋겠는데 부호 결정하면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간 A 뭐가 있어? 많잖아. 많은데 그 중에 뭐가 있어? 0이 있죠. 0도 있고 0.1도 있고 0.2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그쵸? 근데 그 중에서 아무거나 집어넣어 보시면 부호가 뭐야? 네, 플러스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플러스를 붙여준다 라는 거죠. 예, 요 범위 안에 있는 거 많단 말이야. 그 중에 아무거나 넣어 보시더라도 부호가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그럼 그 앞에다가 뭘 붙인다? 마이너스를 붙인다. 왜 붙인다? 그냥 붙인다 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적절한 부호를 붙이시는 게 중요한 거지. 왜 플러스를 붙여야 되냐? 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냐? 요건 이제 고3 졸업하시는 그날까지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정리해서 마무리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괄호 2번은 완전 제곱식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2a-3의 제곱으로 만들어지겠고요. 제곱 루트 까면서 내려올 거다라는 거죠. 얘는 2a-3. 요 마이너스는 이렇게 요 마이너스는 얘가 내려온 거지 부호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그럼 이제 부호를 결정해 보자. 저 범위 안에 있는 거 뭐 아무거나 집어넣어 보시더라도 부호가 뭐가 된다? 양수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플러스를 붙인다. 왜 붙인다? 그냥 붙인다. 이번에는 범위 안에 있는 거 뭘 집어넣더라도 괄호 안에 있는 게 부호가 뭐가 된다?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그 앞에다 뭘 붙인다?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으니 플러스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랑 더하면 되는 거니까 3a 마이너스 1로 마무리되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예제 2번 계속 해볼게요. 뭐 다를 거 없어요. 다 똑같은 문제다. 그냥 우리가 중학교 때 했었던 거에 해당되는 연장선이다 라는 거고요. 괄호 1번 완전 제곱식 만들어집니다.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요. 얘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가 씌워져 있는데 제곱이랑 루트는 깨고 나올 거니까 결국은 x 플러스 2가 기어 내려올 거고 x 마이너스 3이 기어 내려올 거다. 우리는 부호나 좀 조심을 해주자. 그 부호 결정은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범위가 있을 때 저 범위 안에 있는 것을 적절하게 넣어서 아무거나 넣어서 부호를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아무거나 넣어보시면 부호가 플러스가 된다. 아무거나 집어넣어 보시더라도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3 하셔서 5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2번입니다. 괄호 2번은 또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무리수 계산에서 정말 많이 사용해왔던 거. 분모에 루트가 있는 경우에 뭘 해줘야 된다? 유리화라는 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분모에 지금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얘는 분모 분자에다가 뭘 곱해주고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그러니까 부호만 바꿔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분모에만 곱해줄 거냐? 아니다.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똑같이 곱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이번에는 분모에 뭐가 있냐?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있다. 그럼 뭘 곱해줄 거냐?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1을 분모와 분자에다가 곱해주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잘 보니 결국은 다음 분수식과 다음 분수식의 덧셈에서 분수와 분수를 더하는 과정에서 분모를 통분하게 되는데 그 통분하는 거랑 지금 과정이 똑같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턱대고 유리화를 한다기보다는 식을 보시면서 얘는 그냥 통분을 하면 저절로 유리화도 되겠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면 조금 더 빠른 진행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두 번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이거랑 이거랑 이제 곱해버리는 거지. 이렇게 곱하는 거지. 그러면 합차 공식 쓸 거죠. 이거 두 개 곱하면 x 플러스 1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분자는 이렇게 곱하죠. 그래서 얘랑 곱하게 되면 x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되겠고요. 요거랑 곱하시게 되면은 x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x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분 소거할 건 소거를 하고요. 소거할 거는 소거를 하고요. 남아 있는 게 뭐냐면은 x분의 자, 요거랑 지금 똑같이 남아 있으니까 2x 루트 x 플러스 1 되겠고요. 약분까지 되니까 약분까지 하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3번으로 갑니다. 자, x가 루트 3으로 주어졌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 무리식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대입을 하고 계산. 그러니까 선대입 후 계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선 계산을 한 다음에 후 대입을 할 것이냐라는 건데 우리가 저학년일 때 뭐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일 때는 뭐 대입을 하고 계산을 하든 계산을 하고 대입을 하든 상관이 없었지만 우리가 학년이 올라오면서 점점 복잡한 식을 배우게 되면서부터는 바로 대입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먼저 계산을 해서 깔끔하게 좀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대입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게 훨씬 수월하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 일단 식을 먼저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두 개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루트가 있네? 요거 유리화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요거 유리화도 해야 되겠지만 분수의 합이기 때문에 통분도 해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통분하다 보니까 유리화가 자연스럽게 되겠네 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분모끼리 곱하면서 합차 공식 쓰시게 되면 그렇죠. 3-x가 되겠고요. 이렇게 곱하면서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곱하면서 루트 3 플러스 루트 x 더해주시면 소거되면서 3-x 분의 2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끝냈으니까 이제 뭘 하자? 대입을 하자라는 거죠. x에다가 루트 3을 대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분모에 지금 루트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뭘 해줘야 되겠다? 유리화를 또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유리화하기 위해서 분모를 보시면서 부호만 바꿔서 곱해주시면 되고 그거랑 똑같이 분자에도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 자, 분명히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유리화 못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하다. 정말 젖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거 대부분 친구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네 앞에 있는 애, 네 뒤에 있는 애, 네 옆에 있는 애들 다 할 수 있어. 너만 못하는 거야. 그런 거니까 물어보셔야죠. 쪽팔리는 건 순간이고 성적은 영원한 거야.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어보셔서라도 요거 반드시 유리화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요거 나중에 2학년 가셔서 뭐 극한 뭐 이런 것도 하고요. 미분 뭐 이런 것도 하게 되는데 그때 또 다 써먹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끼리 이제 곱하면서 합차 공식을 또 사용을 하겠죠. 9-3이 되겠고요. 그러면 분자에서는 분배를 할 거니까 6루트 3 플러스 6이 되겠네요. 그리고 분모 계산하시면은 6이에요. 그럼 약분이 되죠. 약분돼서 루트 3 플러스 1로 마무리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2번 계속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유리화를 위해서 분모에다가 뭘 곱할 거냐면은 루트 x 플러스 1을 곱한다. 이러시면 지금 곤란한 거야 지금.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게 무조건 뭐 부호 바꿔서 곱한다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을 유리화하는 거랑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 요거 유리하는 거랑 조금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요거는 유리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2 얘랑 똑같은 걸 이제 곱해준다라는 거고, 얘는 유리를 하기 위해서 합차 공식을 쓰기 위해서 부호를 바꿔서 이제 곱해준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만약에 얘가 요 루트가 1까지 안 가고 x에서 멈춰서 요렇게 있었다라면 요건 합차 공식을 위해서 루트 x 플러스 1을 곱해 주셔야 되겠지만, 얘는 지금 루트가 끝까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한 개짜리인 거지. 그치?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x 마이너스 1 똑같은 것을 곱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뭐 또 뭘 해도 될 거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통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분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지금 그냥 곱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루트 안 없어집니다. 얘는. 그리고 요렇게 곱하면서 루트가 없어질 거고요. 요렇게 곱하면서 루트가 없어질 거고요. 뺍니다. 그러면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얼마니? 2가 되겠네요. 1 마이너스 1. 항상 뒤에 거 부호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대입을 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x가 얼마니까? 루트 3이니까 제곱해서 3이 되겠고요. 빼기 1 하셔서 루트 2분의 2가 되는 것을, 그래서 유리화를 하셔서 약분도 하셔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예제 4번입니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중학교 때 풀어봤었다라는 거죠. 자, 정수 부분, 무리수의 정수 부분 구하는 거 중학교 과정에서도 다뤄봤다라는 거예요. 자, 루트 3이 있습니다. 루트 3은 몇 점 삐리리냐? 얘가 1점 삐리리냐? 2점 삐리리냐? 3점 삐리리냐? 뭐냐? 라고 했을 때 여기 1점 삐리리다 라는 거지요. 왜? 루트 3이라는 놈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왜? 얘가 루트 4니까. 얘가 루트 1인 거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그러니까 얘는 1과 2 사이의 수니까 1점 삐리리 뿅이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루트 3이 1점 삐리리 뿅이면은 여기다가 1을 더한 거는 당연히 2점 삐리리 뿅이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 수에서 정수 부분은 얼마야? 정수 부분은 2입니다. 그럼 소수 부분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삐리리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답지에다가 삐리리뿅이요 이렇게 쓸 수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음 루트 3 플러스 1 그러니까 2점 삐리리뿅의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건데, 자 4.17이 있어요. 여기서 소수 부분은 얼마냐면 4를 뺀 거, 그러니까 0.17. 그 다음에 2.58이 있어요. 여기에 소수 부분은 얼마냐면 0.58, 2를 뺀 거. 그러니까 소수 부분을 구하고 싶으면 뭘 하면 된다? 정수 부분을 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루트 3 플러스 1의 정수 부분이 2니까 2를 빼시게 되면은 여기서 2를 빼시게 되면은 루트 3 마이너스 1이 소수 부분이 된다라는 거. 왜? 요게 1점 삐리리였는데 거기서 1을 뺀다는 거니까 정말 삐리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A가 정수 부분 2다라는 거고요. B는 소수 부분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와 B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B에다가는 뭘 집어넣어야지? 루트 3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요. A에다가는 2를 집어넣어서 이게 계산하면 된다는 건데 이걸 내가 지금 해줘야 되냐? 내가 지금 이걸 해줄 짬밥이냐? 뭐 그런 거죠. 야, 그래도 우리가 지금 유리화도 못하는 학생들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합니다. 부호를 바꿔가시면서 곱해준다. 왜 이렇게 곱하냐? 합차 공식을 쓰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3 빼기 1 해서 2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요거랑 요거랑 약분 되겠네?
그쵸? 그래서 루트 3 플러스 1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괄호 2번입니다. 괄호 2번은 A가 2고 B가 루트 3 마이너스 1일 때 요거 두 개 더하면은 루트 3 플러스 1이 되겠죠. 근데 뭐 이게 당연한 게 소수 부분,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이랑 더하면 처음 숫자가 나오겠죠. 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마이너스 b분의 1, 그러니까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1. 이제 요거 계산할 건데, 물론 유리화하고 계산을 하셔도 되겠지만 얘는 통분을 하는 과정에서 유리화가 돼버릴 거기 때문에 통분을 하겠다. 그래서 분모끼리 곱하게 되면 3 빼기 1이니까 2가 되겠다라는 거고, 요렇게 올라가면서 루트 3 마이너스 1 요렇게 올라가면서 빼는 거기 때문에 이 부호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뒤에서 플러스 1이라고 쓰는 친구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거든요. 부호 조심하시면서 2분의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마이너스 1로 마무리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예제 5번 또 합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유리수 A, B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괄호 1번입니다. 분수, 통분을 하면서 유리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분모끼리 곱하게 되면 2 빼기 1이니까 분모는 1이 돼버려서 굳이 쓸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곱하게 되면 A 루트 2 마이너스 A 이렇게 곱하면 B 루트 2 플러스 B가 되겠죠. 요거 두 개 더한 게 3 마이너스 2 루트 2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 루트가 붙어 있는 거는 루트가 붙어 있는 것끼리, 루트가 안 붙어 있는 거는 루트가 안 붙어 있는 것끼리 다음과 같이 식 정리를 하신다라는 거죠. 왜? 이게 A, B가 그냥 수가 아니라 유리수거든. 그래서 유리수랑 유리수랑 더한 거기 때문에 유리수고요. 유리수랑 유리수랑 더한 거기 때문에 얘는 유리수인데 거기다가 루트 1을 곱했으니까 얘는 무리수다라는 거죠. 유리수랑 무리수는 물과 기름과 같기 때문에 섞이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를 한 게 3-2 루트 2다라는 것은 얘가 얼마다? 3이다.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전부 다 중학교 과정에서 다뤘다라는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3이다라는 거고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다라는 거니까 두 개를 연립을 하셔서 B도 구하고 다시 집어넣어서 A도 구하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바로 2번 계속 진행을 합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 통분을 하는 과정에서 분모끼리 곱해지면서 유리화가 저절로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곱하게 되면 3 빼기 1인 거니까 2가 되겠고요. 분자 계산은 이렇게 곱하면 A 루트 3 마이너스 A 이렇게 곱하면 B 루트 3 플러스 B 될 거고요. 얘가 루트 3 플러스 3이다. 자, 루트가 안 붙어 있는 것끼리 묶어주시고 루트가 붙어 있는 것끼리 묶어주시면서 분모에 있는 거 넘겨주시게 되면 이 루트 3 플러스 6이 되면서 얘가 결국은 뭐다? 얼마다? 6이다라는 거고 얘가 얼마다? 2다라는 거죠. 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근거는 A, B가 유리수라는 조건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만약에 문제에서 저 조건이 없었다라면 절대로 이렇게 푸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마무리합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6이고 A 플러스 B가 2다. 그러면 두 개 더하면 B가 4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다는 거고요. B가 4면 A는 마이너스 2인 것까지 확인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무슨 내용으로 들어갈 거냐면은 무리 함수 내용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유리 함수, 유리식과 유리 함수에서도 그랬어요. 유리식을 설명을 하고 났더니 시험에는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무리 식과 무리 함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식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고 결국은 대다수의 문제들은 무리함수, 무리식이 아니라 함수, 대다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전부 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식에서는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만큼 무리함수 파트를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새로운 함수, 무리함수로 들어갑니다. 별거 있나요? 그냥 무리식에다가 그냥 y 붙여 놓은 거죠. 거기에다가 x에다가 뭘 쳐넣었을 때 뭐를 쌓는지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무리함수다 라는 거고요. 새로운 함수를 배우고 새로운 그래프를 그릴 거기 때문에 또 하셔야 되는 게 기본형에서부터 출발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표준형을 다루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일반형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형 y는 루트 kx 이렇게 생긴 게 이제 기본형이다라는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y는 루트 x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루트 x. 자, 이렇게 생긴 거 이제 그래프 처음 그려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이것저것 집어넣어가면서 점을 찍어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점들이 모여서 그래프를 만들어낼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x에다가 뭐부터 집어넣을 거냐라는 건데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지금 x에다가는. 왜? x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루트 안에 있기 때문에 루트 안에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면은 허수가 됩니다. 허수. 좌표 평면은 실수축과 실수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허수는 그 어디에도 찍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래프 그리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위에다가 점 찍으려고 하는 건데 허수가 만들어지게 되면 점을 찍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라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정의역, x에다가 집어넣을 것, 정의역을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x에다가 0부터 넣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0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냐면 0이 나옵니다. 그러면 0,0을 찍으시면 되겠죠.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1이 나옵니다. 2 집어넣으면 루트 2가 나오고요. 3 집어넣으면 루트 3이 나오고요. 4 집어넣으면 2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점을 찍은 거죠. 열심히 점을 찍어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생긴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걸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그 이후부터 앞으로 그래프를 그릴 때마다 요 그래프를 그릴 때마다 x에다가 뭘 집어넣어서 y에서 뭐가 나오는지를 보면서 점을 찍어가면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문제 하나 푸는데 2박 3일 걸린다 라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그려진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찍고 싹 꺼버리는 거야. 에이? 되겠죠? 자, 보셔야 되는 것은 정의역이 정의역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되는데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으셔야 되겠지만 정의역이라는 게 뭐냐? x들을 모아놓은 거다. 그러니까 이 점들이 왜 찍혀 있을 거냐면 넣었으니까 나왔으니까 그래갖고 순서상을 만들었으니까 점이 찍혀 있을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들의 x들은 뭐냐면 넣은 거. 넣는 게 뭐냐? 정의역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들의 x들을 다 모아놓은 게 이제 정의역이다라는 건데 몇 개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다 적어줄 수가 없으니까 범위로서 나타내겠다라는 거고요. 요 점의 x좌표가 얼만데? 0인데 나머지 것들의 x좌표들이 모두 얘보다 크다이므로 요 점을 포함하여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의역이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정의역 확인했으니까 이제 치역 확인하셔야 되겠죠.
나오는 게 뭐냐, 뭐를 싸냐, 뭐가 나오냐라는 건데, 그걸 보시려면 이제 이 점들에 뭘 보면 되냐? y좌표를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너무 많다. 그래서 범위를 나타낼 건데, 요 점의 y좌표가 얼마니까? 0이니까, 그리고 다른 남은 점들의 y좌표는 모두 0보다 크다이므로 요 점까지 포함해서 치역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래프에서 요 점이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출발점 또는 뭐 시작점이라고도 하고요. 뭐 선생님에 따라서는 시발점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뭐 웃기려고도 하긴 하시는데 뭐 다 똑같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출발점, 시작점, 시발점 이것 중에 그 어느 것도 교과서에 적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정식 명칭은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실 거다. 그러니까 요 세 개 중에서 이건 뭐 니들이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출발점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출발점이 무슨 역할과 같은 걸 하냐면은 우리 유리함수에서 정말 중요했었던 게 뭐냐면은 쌤이 유리함수에서 정말 미친 듯이 강조했었던 게 뭐냐면은 점근선이었어요. 점근선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거랑 이제 같은 역할을 하게 될 놈이 이제 출발점이 됩니다. 따라서 무리함수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출발점이 몇 코마 몇이 되냐? 출발점이 0,0이 되는 거 확인하시고요. 출발점 0,0이 결국은 뭘 만들어내는 거냐? 정의역과 치역을 만들어낸다. 연결을 시키셔야 되겠습니다. 무리함수는 이게 다예요. 이게 내용이 다야.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대칭도 하는데 대칭점도 있고 대칭선도 있는데 대칭점은 점근선과 점근선의 교점이었고 대칭선은 대칭점을 지난다 뭐 이러면서 내용들이 많았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 내용들이 모두 점근선과 연결된다. 그래서 점근선을 기준으로 내용 구성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근선 관련된 문제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무리함수는 중요한 게 출발점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출발점과 내용들을 연결시키라 그랬어요. 근데 내용이라고 해봤자 이게 다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갖고 뭐 낼 만한 문제가 별로 없어. 그래서 유리함수에서는 점근선이 중요하다. 그와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된다라는 거고요. 무리함수에서는 점근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출발점인데 내용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출발점과 관련된 문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면 무리함수에서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 거냐라는 건데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프를 그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리함수 관련된 문제들은 그래프를 많이 그려가시면서 문제를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좀 보자는 거거든요. 얘가 y는 루트 x 그래프라면 y는 마이너스 루트 x 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것이냐라는 건데 자, 요때 요 마이너스는 x 걸까 y일 걸까 라고 했을 때 요 마이너스는 y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원래는 요렇게 생겼던 거지. 원래는 요렇게 생겼던 거야. 그러니까 얘랑 비교해 보시면 y부호가 바뀌었네. y부호가 바뀌었으면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 어색하다, 가져가라 라고 해서 여기 있는 것 뿐인 거지 요 마이너스는 y 거다라는 거, x게 아니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y는 루트 마이너스 x, 요 그래프는 이제 어떻게 그려질 거냐라는 건데, 요거랑 이제 비교해 보시게 되면 무슨 부호가 바뀌었다? x의 부호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무슨 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따라서 요 그래프를 y축 대칭에서 그려주시게 되면 요렇게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점들의 x들을 보시게 되면 x들이 전부 다 좌표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요즘 x 좌표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요즘 x 좌표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잖아. 쌤, 루트 안에 마이너스 들어가면 안 된다면서요. 그렇지.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되면 안 돼. 그래서 x에다가 뭘 집어넣어줘야?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줘야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식을 통해서도 정의역을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쨌든 y는 루트 마이너스 x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x, y 부호를 다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죠. x 부호도 바뀌었고요. y 부호도 지금 바뀐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요 그래프는 원점 대칭하게 되면서 요렇게 그려질 것이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방향으로 그래프가 뻗어가게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야. 첫 번째는 출발점을 먼저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방향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방향은 결국은 그래프의 꼬라지, 유리함수에서는 뭐에 해당되는 거였었냐면 분자 위에 올라가 있었던 k 값이 꼬라지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죠. 여기서는 방향을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건데, 이 방향이라는 게 뭐냐? 자, 요거 x 부호 뭐죠? x 부호 플러스고요. y 부호는 뭐죠? 플러스 콤마 플러스는 몇 사분면? 그래서 출발점 찍고 1사분면으로 뻗어가는 거야. 자, 얘는 x 부호가 뭐고? 는 뭐죠? 플러스. 요 루트 앞, 요 자리가 이제 y 부호라는 거지.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플러스다. 그러니까 x 부호가 마이너스고 y 부호가 플러스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콤마 플러스다. 는 몇 사분면? 2사분면 마이너스 콤마 플러스 2사분면. 그래서 출발점 찍고 2사분면 방향으로 이제 뻗어 가지면 된다라는 거고. 얘는 x 부호 뭐? y 부호 뭐? 그래서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니까 3사분면 방향으로 뻗어 가신다라는 거고. 얘는 x 부호는 뭐? 플러스. x 부호는 플러스, y 부호는 뭐?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4사분면 방향으로 그래프가 뻗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부호, x의 부호와 y의 부호를 통해서 방향을 통해서 그래프의 꼬라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리함수에서는 어쨌든 그래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가시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형이 끝났다라는 거고요. 이제 기본형이 끝났으니까 뭘 할 거냐면은 표준형을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표준형 볼게요. y는 루트 a x-b 플러스 c, 여기서 얘는 k로 잡자. k x-a 플러스 b, 이 정도로 식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표준형은 단지 기본형을 뭐한 것에 불과하다? 평행이동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고요. 평행이동한 것에 불과하다. 지금 x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x-a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a만큼.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b가 붙었다는 것은 넘어가 보면 y-b가 있는 거니까 y 대신에 y-b가 들어갔네? 아,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b만큼 평행이동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전부 다 평행이동하여 표준형의 정보로 바꾸어 줄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마다 기본형을 확인하고 기본형에서의 정보를 가지고 와서 문제를 풀 수는 없다. 왜?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뭐부터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냐면 출발점부터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루트 안에 있는 식을 보시면서 얘가 0이 되게끔 한 x를 구해주시면 x 얼마? a. 출발점에 x좌표가 구해진다는 거고, 뒤에 붙어있는 찌그레기를 보면서 출발점의 y좌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발점의 좌표가 a, b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출발점 확인했으니까 이제 정의역, 치역을 확인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건데, 그거는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요거 정의역. 요거 정의역 뭐겠어?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왜? 이 점들의 x좌표가 정의역인데, 요 점들의 x들을 봤더니 모두 출발점인 x0보다 작거나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요. 치역 y의 모임을 봐야 되는데, 이거 역시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이 점들의 무슨 좌표? y좌표를 봄으로써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도 출발점을 찍고 부호를 확인하면서 방향을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래프가 이렇게든 1 쌓으면 2 쌓으면 3 쌓으면 4 쌓으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뻗어가게 될 거다라는 거고, 그럼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 얘가 a, b고, 그러면 이 그래프의 x좌표를 보면서 정의역이 a보다 어떻게 되고 있음을, 이 점의 x, 요 점 x, 이 점 x, 이 점 x, 이 점 x, 이 점 x가 모두 이 점 x보다 크다. 크거나 같음을. x의 대소 비교는 좌우를 보셔야죠. 좌우. 이 점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 점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크다. 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라는 거고요. 치역은 이 점들의 이제 y를 봐야 되는데, 요 점의 y좌표 b보다 어떻다? 작다. 그리고 이 점까지 포함해서 같다.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표준형도 이제 끝난 거고, 그럼 이제 뭐만 봐주면 될 거냐면 이제 일반형만 봐주면 된다. 근데 일반형이라는 게 뭐냐? 그냥 전개한 거다.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y는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거를 이렇게 분배만 하면은 그게 이제 일반형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분배만 하면은 일반형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서 묶어내버리면 뭐가 된다? 표준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묶어내는 과정이 무슨 과정이 돼버리냐면은 표준화 과정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리함수에서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표준화 과정이 그렇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많은 학생들이 y는 루트 2x 플러스 2x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라고 주어졌을 때, 자, 요 그래프는 y는 루트 2x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여 다음과 같이 만들어낸 그래프인 건데, 그렇다면 x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을 한 것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정말 많은 친구들이 얘를 보면서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정말 많은 친구들이 얘를 보면서 얘를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왜? 여기 뒤에 마이너스 4가 붙었거든요. 자, 평행 이동 파트를 쌤한테 배우신 분들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되니? 라고 물어볼 때 마이너스 a요 라고 대답하면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영상을 돌려보셔도 되죠. 마이너스 a라고 대답하면 정말 죽여버린다 그랬어. 뭐라고 대답하시라 그랬었냐면은 x 대신에 x 마이너스 a를 대입을 해야 됩니다. 라고 반드시 그렇게 대답을 해달라고 지나가다가 물어봤는데 마이너스 a라고 대답하면 정말 찍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기 x에다가 뭘 넣어야 x 마이너스 2를 넣어야 얘가 분배가 되면서 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x축의 방향으로 4만큼이 아니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여기서 2를 묶어내서 요 x 자리에 x-2가 들어간 거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갈립니다. 쌤이 자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물어봤을 때 처음에 2입니다 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표준화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표준화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보인다라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아까 대답할 때 4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표준화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시험 당일날 얘를 보면서 4라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진짜 헷갈린단 말이야. 많은 아이들이 여기서 헷갈립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 여기서 말이 낫까? 선생님도 또 알고 계시는 거지. 애들이 얘를 가지고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대답한다라는 것을 학교 선생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야. 그래서 함정을 여기서 설치를 해.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틀리게 된다. 그래서 아까 정답을 얘기하신 분은 표준화가 필요 없고요. 오답을 얘기하신 분들은 표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무리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도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 보시고 넘어가실 거는 이제 역함수예요. 역함수. 유리함수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역함수 구하는 공식 같은 거 외우라 그랬다, 외우지 말라 그랬다. 외우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함수 문제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우리가 푼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역함수를 구하는 공식 같은 건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함수는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왜?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 자체가 서술형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역함수를 구할 수는 있어야 되지만 역함수를 구하는 공식 따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에 공식을 알고 있으면 답만 적히는 거잖아. 과정이 없으니까. 그럼 결국 답점수만 받는 거야, 서술형에서. 그러니까 과정을 반드시 연습을 하시면서 공식을 하던가 말던가 그건 뭐 알아서 하시고. 근데 하지 마세요. 공식 하지 마세요. 자, y는 루트 ax 숫자로 합시다. 그냥 뭐 2x 마이너스 4 플러스 5 다음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함수를 구하는 거는 그냥 x랑 y랑 자리를 바꿔주시면 된다 였어요. 그래서 얘가 다음 함수의 역함수다라는 거죠. 끝난 거지 뭐. 근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금 찝찝하다. 왜? y는으로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변에서 y 빼고 다 넘겨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y를 왕따시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y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떠나가는 거야. 그럼 친한 친구부터 떠나갈 거야? 안 친한 친구부터 떠나갈 거야? 안 친한 애부터 떠나갈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제일 안 친해? 5가 제일 안 친해. 그래서 5가 먼저 넘어간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요. 이번에는 뭐를 없애주면 될 거냐면 루트. 그러려면 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2y-4일 거고요. 이번에는 누가 떠나가? 마이너스 4가 떠나가면서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마저 떠나간다라면 비로소 y가 홀로 남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역함수다라고 해주시면 틀립니다. 틀려요. 왜? 얘는 무슨 함수야?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2차 함수는 꼭지점 찍고 부어보면서 아래로 볼록하게든 뭐 위로 볼록하게든 이제 그려주시게 된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그리시게 되면은 가로선 그으시게 되면 교점이 두 개가 나오면서 얘는 1대1 대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1대1 대응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얘는 역함수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 역함수가 만약에 얘라면 이거 역함수는 얘가 돼야 되는데 얘는 역함수를 갖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범위를 보셔야 됩니다. 범위, 정의역과 뭐 치역, 범위를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수의 그래프 개형을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은 출발점입니다. 몇 콤마? 2,5다라는 거죠. 그래서 2,5에다가 적당히 찍고 x 부호 뭐? 플러스 y 부호 뭐?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 코마 플러스 몇 사분면? 1사분면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다음 함수의 정의역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요. 이 함수의 치역은 y는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줄 내려오면서 뭘 했냐면 x, y의 자리를 바꿨죠. 여기서도 바꿔야지. 여기서도 x 대신에 y를 써주시고 y 대신에 x를 써주시면서 다음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구해내는 거죠.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 중에서 뭘 써줘야 되죠? 정의역을 써줘야 되죠. 함수에서는 정의역을 넣을 걸 알려주는 거죠. 나오는 건 네 보고 구하라는 건 거고. 그러니까 정의역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역함수가 구해졌다가 되겠습니다. 요거 안 쓰시면은 이거 타격이 커요. 생각보다 이거 부분점수 감점이 크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범위를 정의역을 써주시고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대충 내용은 끝이 났어요. 정리해보면서 볼게요. 자, 함수 y는 루트 ax 그래프가 부호에 따라서 1, 4, 5면 방향으로 갈 거냐, 2, 4, 5면 방향으로 갈 거냐, 3, 4, 5면 4, 4, 5면 어느 방향으로 뻗어갈 것이냐, 부호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가 그려지면 그 그래프를 구성하고 있는 점들의 x들을 보면서 정의역을, 점들의 y들을 보면서 치역을 알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건 이제 표준형이죠.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정보들이 다 옮겨가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형만 확실하게 해주신다라면 표준형은 뭐 그렇게 문제될 건 없고, 일반형이 있는데 무리함수에서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 하지만 안 바꾸면 자꾸 틀리는 학생들이 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은 반드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겠고요. 안 바꿔도 나는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안 바꿔도 되겠죠. 근데 안 바꿨다가 틀렸어? 그러면 이제 대가리를 쳐박고 이제 기어 들어와야 된다. 뭐 그렇죠. 건방 떨다가 이제 시험에서 틀렸다밖에 안 되는 거니까. 자,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다음과 같이 이래저래 이렇게 구하게 된다. 그랬을 때 반드시 뭘 해주셔야 된다? 정의역까지 적어서 문제가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프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 문제 어디에서도 시작점, 출발점, 시발점이란 얘기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다? 출발점 정하는 것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죠. 몇 콤마? 얼마? 그래서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2를 찍어 주신다라는 거고요. 이제 x 부호 뭐? y 부호 뭐? 플러스 콤마 플러스니까 1, 4, 5면 방향으로 그래프가 이제 뻗어 가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래프 그리고 있어요. 그쵸? 그래프를 그릴 때는 당연히 x축과 y축과 원점을 찍어 주셔야 되겠고, 추가로 요거 하나 찍어 주시면 충분하게 디테일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 하나 뭐?
y절편이죠. y절편 하나 찍어주시게 되면 충분히 디테일한 그래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x에다가 0을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x에다가 0 넣어서 계산하시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고요. 바로 2번입니다. 자, 출발점 불러주시면은 출발 2를 넣어야 0이 되죠. 그렇죠. 0이 되게끔한 x를 구하시면 돼요. 2,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에다가 점을 찍어 주신 다음에 이제 방향을 보자. x의 부호는 y의 부호는 그래서 몇 사분면 방향으로 마이너스 3, 4분면이 되겠죠. 3, 4분면 방향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x축 그리셔야 되겠고 y축 찍으셔야 되겠고 원점도 찍으셔야 되겠지만 뭐도 해줘야 된다. y절편 하나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x에다가 0을 넣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이 y절편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7번 계속합니다. 자, 함수 이것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한 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그래프가 요점을 지난다. 지금 보시면 문제가 이제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이것도 시키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시키기 때문에 한 번에 문제를 쫙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뭔가를 시키면 일단 그거부터 하고 그리고 또 시키면 또 그걸 하고 또 뭔가를 시키면 이제 그걸 하면서 단계별로 이제 문제를 끌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시면은 x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 x 플러스 2를 집어넣는다라는 거.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라고 했을 때 플러스 2요. 2를 붙여요. 이런 얘기 죽여버릴 거예요 진짜.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니까 미친 거 아니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니까 x의 부호를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y축 대칭하시면은 x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많은 친구들이 x의 부호를 바꾸라 그러면은 x 주변에 있는 것들의 부호가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정말 x만 바꾸는 거야. x 주변의 것들 하나 건드리는 게 아니라 x만 건드리시는 거야. x의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얘가 1,4를 지난다고 하니까 x에다가 1을 y에다가 4를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4는 루트 1a, a가 되면서 a가 16이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으로 들어갑니다. 함수 이것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찾아봐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제일 먼저 무리함수에서 제일 먼저 찾아보셔야 되는 것은 뭐? 출발점이다라는 거죠. 지금 식에서 출발점을 찾아보시게 되면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x 얼마냐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뒤에 붙어있는 찌그레기 c가 출발점을 만들어낼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점 마이너스 2, c가 출발점이다라는 거고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a분의 b가 2다라는 거, 그래서 b가 2a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방향이다라는 거죠. 지금 요 점에서 몇 사분면 방향으로 뻗어가고 있냐면 1사분면 방향으로 뻗어가고 있다. 따라서 x의 개수의 부호가 뭐다? 루트 앞에 있는 부호가 뭐다? 그래서 a가 플러스임을, 그럼 b도 플러스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a 플러스, b도 플러스. c는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죠. x축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인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 그래프 개형을 그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b가 2a라고 했으니까 얘는 y는 a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c가 되겠고요.
A로 묶으시면서 완전 제곱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C 이렇게 표준화 되는 것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요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라는 얘기인데 A의 부호가 뭐니까 A의 부호가 뭐였죠? 플러스. A의 부호가 플러스였어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 A의 부호는?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C의 부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랑 더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래서 어디에 점이 꼭지점이 찍히고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이제 꼭지점이 찍히고 있어야 된다. 이 4번밖에 없는 거죠. 되나요? 어쩌나?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게 4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서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죠. 다음 함수의 y절편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볼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때 뭘 본다 그랬냐면은 y절편 본다 그랬거든요. 요 함수의 y절편이 뭐냐면 c거든. 근데 c의 부호가 뭐냐면 마이너스거든. 요 그래프에서 y절편의 부호는 플러스죠. 플러스.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그러니까 뭐 1번, 2번은 또 아닌 거고. 예, 이 문제에서는 근데 꼭지점만으로 지금 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 풀이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이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에서 주어진 범위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를 볼 때도 뭐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직선의 경우 범위가 주어지게 되면 최대 최소는 양 끝에 있다라 그랬어요. 무조건. 왜? 양 끝에 뭐가 있냐? 가장 위에 있는 점과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유리함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범위가 주어지게 되면 범위의 양 끝에 가장 위에 있는 점과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양 끝 중에 어디에 위에 있는 점이 어디에 아래에 있는 점이 있느냐를 확인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문제가 좀 더 어려워지면 그럴 경우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어쨌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어디에서 최대가 만들어지냐 어디에서 최소가 만들어지냐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지. 어쨌든 분명한 건 양 끝에서 최대 최소가 만들어지는 것은 분명한 거다 그랬어요. 근데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범위에 따라서 양 끝에서 최대 최소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범위를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최소가 무조건 양 끝은 아니다라 그랬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2차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양 끝에 있는 게 가장 위에 있고 가장 아래에 있는 단정지어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무리함수 하고 있는데 무리함수 그래프는 올라가다가 내려가나? 아니죠. 무리함수 그래프도 계속 올라갈 거면 올라가고 계속 올라갈 거면 올라가고 내려갈 거면 계속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범위를 설정하게 되면 그 범위의 어디에 양 끝에 최대 최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음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범위도 확정되어 있고 식도 확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뭐 특별히 고민할 게 없다. 그냥 마이너스 6을 넣는 거죠. 그냥 넣는 거죠. 넣으면은 12, 4 더하면 16. 그럼 루트 16이니까 4 빼기 4 플러스 1이니까 얼마? 3.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0을 집어넣을 건데 자 0을 넣기 전에 한번 봅시다. 자 얘가 그래서 최대하면 최소잖아. 근데 이 최대야 최소야? 그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봐야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거기까지 가야만 얘가 최대랑 최소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한데 둘 중에 뭔지 확실하게 얘기하려면 그래프를 그려봐야 된다 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걸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범위도 확실하게 주어졌고 식도 확실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번엔 0을 한번 넣어보시면은 얼마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1이 돼요. 얘가 최대일 거야, 최소일 거야? 아니지. 이제는 알지. 아. 이제 얘는 최대야, 최소야? 최소인 거야. 얘는 최대야, 최소야? 최대. 왜? 값이 둘 다 확정됐으니까. 이 둘 중에 큰 게 최대고 작은 게 최소일 거 아니야. 그쵸? 그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마이너스 6을 넣어봤는데 A가 나오고 0을 넣어봤더니 B가 나왔어. 누가 최대야, 누가 최소야? 모른다라는 거야. 이럴 때는 그래프를 그려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문제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형들을 풀어보시면서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 굳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는 문제를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야.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야만 하는 문제에서 양 끝에 있는 거 대충 집어넣고 문제 풀려고 하면 또 안 풀릴 거고. 그래서 문제를 보고 해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기 전에 이거 그래프 안 그려도 되겠네. 요거는 그래프 그려야 되겠네. 요걸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니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해봤고요. 넘어가서 이제 10번 또 들어갑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랑 다음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리함수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시험에도 출제가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너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프 그립니다.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러려면 출발점 찍으셔야 되겠죠. 몇 콤마 몇이냐면 2 콤마 0이고요. x 부호 플러스. y 부호 플러스. 플러스 콤마 플러스니까 몇 싸우면 1 1 싸우면 방향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죠. 예. 되겠죠. 근데 이 문제 유형은 그래프를 그리시되 좀 과장되게 그려야 돼. 어떻게? 뻘럭하게. 좀 더 과장되게 그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교점의 개수로 세알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비스듬하게만 이제 그리시게 되면 교점이 달라지는 순간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조금 과장되게 그리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자, 요 직선은 어떤 직선이냐면 일단 기울기가 얼마다? 기울기가 1이다. 그러니까 직선을 그었을 때 직각 2등변 삼각형 45도가 되게끔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K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을 수 있고 이런 것도 그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그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도 그을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것들 중에서 교점이 두 개가 되게끔 하는 것은 이제 요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교점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교점이 두 개가 생겼어. 그럼 여기 어딘가에서 교점이 바뀌는 순간이 생길 거다. 여기에서 교점이 두 개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교점이 한 개가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 어디선가 교점이 바뀌는 순간이 생길 거다. 그러면 그 순간이 언제냐라는 건데 자,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언제냐면 접하거나 언제냐면 지날 때입니다. 접하거나 지날 때, 요 점을 지날 때가 되겠고, 다음 그래프랑 접할 때가 되겠죠. 접하거나 지날 때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접하거나 지날 때 교점의 개수가 달라진다라는 거. 이 문제 유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그래서 접할 때의 K값과 지날 때의 K값을 이제 구해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접하는 걸 써먹는 게 쉬울까? 지나는 걸 써먹는 게 쉬울까? 지날 때 써먹는 게 쉽죠.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요 점이 아까 출발점 2,0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직선이 2,0을 지날 때 그때의 K값이 얼마?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지날 때의 K값 이렇게 구해주고요. 이번에는 접할 때예요. 그쵸? 접할 때라는 것은 교점이
한 개일 때 다라는 거고, 접한다라는 것은 교점이 한 개다라는 거고, 교점 얘기 나왔으니까 연립을 하시면서 루트 4x 마이너스 8은 x 플러스 k 연립을 했고요. 양변을 제곱을 하시면은 자 요렇게 2kx 플러스 k 제곱 되고요. 넘겨서 정리를 좀 하시게 되면은 k 마이너스 2x 플러스 k 플러스 8은 0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x를 구하게 되면 그 x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구해진다라는 거야. 교점의 x 좌표가 구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점의 x 좌표가 얼마인지 궁금해? 이 점의 x 좌표가 궁금해? 아니 안 궁금해. 나는 지금 뭐만 궁금하냐면은 접할 때, 그러니까 교점이 한 개가 나올 때, 그러니까 여기서 x가 몇 개 구해질 때? 한 개 구해질 때. 그게 이 점의 x 좌표일 거니까. 근데 이 점의 x 좌표가 궁금한 게 아니라 여기 어쨌든 한 개 나오는 거가 중요한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x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x가 한 개 나온다가 중요한 거라고. 근데 얘가 몇 차 방정식이냐면 2차 방정식이거든. 2차 방정식이 x가 한 개가 구해진다는 얘기는 완전 제곱식 중근이다. 즉 판별식 d가 0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자, 판별식 쓸 건데요. x 계수가 지금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쓰도록 하겠습니다. b 프라임 제곱. 짝수 판별식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판별식을 쓰셔도 상관은 없긴 한데 짝수 판별식은 연습을 하세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근데 a가 1이니까 c가 k 플러스 8입니다. 그러면 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k 마이너스 8. 그러면 k 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얘가 뭐가 되는? 얘가 0이 되는 x를 구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 인수분해 하셔서 이제 k 구하시면 될 거다라는 건데, 인수분해가 되나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렇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k를 어떻게 구할 거냐, 뭐 그런 건데, 이 인수분해가 왜 안 되냐? 우리 잘못한 거 아니야? 우리 잘못한 거 아니에요? 계산 실수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제곱했고 이거 제곱하면 k제곱이죠. k제곱이 내려와야죠. 그래서 k제곱이죠. 내가 일부러 틀린 거란 말이야. 이게 일부러 틀린 거야. 네가 지금 수업에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느냐. 지금 니들 또 분명히 뭐 하고 있었어야 되냐면은 저 새끼가 왜 저러지? 여기 k제곱인데 왜 k라고 쓰고 있지? 저 새끼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셨어야 된다라는 거. 너는 지금 여기서 미리미리 지적을 해줬어야 된다라는 거. 내가 이걸 몰랐을 것 같아? 그렇군요. 알고 계시겠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다시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8이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가 돼서 얘가 뭐가 되게끔 하는?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판별식이 0이 돼야 교점이 한 개 나올 거니까 k는 마이너스 1인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 사이로 들어가면 교점이 두 개가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데 k가 마이너스 2일 때 교점 몇 개? 두 개니까 포함이 되고요. k가 마이너스 1일 때 교점 몇 개? 한 개니까 포함이 안 된다. 그래서 k 범위가 다음과 같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푸시면 절대로 안 돼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하게 될 건데, 요건 지금 정상적인 풀입니다. 이렇게 푸셔야 되는 거지. 요 문제를 지금 이제 얘기하게 될 방법으로 푸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뭐냐면은, 자, 얘랑 교점이 몇 개가 돼야 되는데, 두 개가 돼야 되는데, 그럼 교점 두 개가 돼야 되니까 일단 연립을 하죠. 그쵸? 그리고 제곱을 해서 식 정리를 해서 여기까지 내려와요.
여기서 x가 몇 개가 나와야 된대? 2개. 2개가 나와야 된대. 교점이 2개가 돼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얘를 갖고 판별식을 쓰면은 쭉 내려와서 이렇게까지 내려올 거 아니야? 예. 그럼 여기서 이제 교점이 2개가 되려면, 여기서 x가 2개가 구해지려면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아, 판별식이 0보다 커야죠. 커야죠. 그래야 실근일 2개 가질 거니까. 그럼 여기서 4 넘어가고 마이너스 4로 나눠주시게 되면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로 끝나게 돼요. 분명히 뭐가 따로 붙어야 되냐면 요게 따로 붙어야 되잖아. 예. 근데 이것만 가지고 그냥 교점 2개만 가지고 그냥 연립해서 판별 쓰시게 되면은 얘만 나와. 얘가 안 나와.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왜 이렇게 되냐면 여기 내려오는 과정에서 뭘 했냐면은 우리가 제곱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2,0에서 출발해서 1, 4분면으로 뻗어나가는 그래프였잖아요. 근데 이게 제곱이 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다음 직선과 접한 이후부터는 교점이 무조건 2개가 되는 거지. 여기 밑에 그래프랑 또 계속 만나면서 교점을 한 개 더 만들어내면서 계속 교점을 2개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여기에 그래프가 그려져 안 그려져? 안 그려지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식에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 식은 그냥 우리가 써주는 대로 그냥 컴퓨터 입력어에 불과하거든요. 이 판별식이라는 놈은 그냥 우리가 넣어주는 대로 뱉어내는 거야. 지가 이걸 판단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직접 그려서 이건 아니야, 여기까지야 라고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리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개수 문제는 단순하게 연립해서 판별 써서 문제를 끝내시면은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는 이거를 이제 무연근이라고 해서 뭐 의미가 없는 근이다 뭐 이런 용어도 쓰고 했었는데 뭐 지금 방금 들으신 건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제는 쓰지 않아요. 그냥 뭐만 조심하시면 되냐면은 단순하게 식으로만 문제를 마무리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그래프를 그리셔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막아주셔야 된다라는 거, 꼭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예제 11번입니다. 자,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역함수야 이제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xy 자리를 바꿔주고요. y만 남겨놓고 다 넘길 거니까 제곱을 하실 거고 1을 넘겨주실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이제 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반드시 정의역을 써주셔야 되는데 다음 함수의 정의역은 다음 함수의 치역, y 범위를 가지고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한번 알아보자. 출발점이 마이너스 1,0이고 플러스 플러스니까 1,4분면으로 갈 거다. 그래서 정의역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고요. y는 이 점의 y좌표인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건데 요게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서 y 대신에 뭘 써줌으로써 x를 써줌으로써 정의역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얘를 y로 바꾸면 치역이 되는데 필요가 없다. 요것만 써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2번 또 합니다. 마이너스 1 넘겨 xy 자리 바꾸는 이번에는 맨 마지막에 xy 자리 바꿀까? 상관없잖아요. 맨 마지막에 xy를 자리 바꾸셔도 넘겨주시면 y 플러스 1은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4고요. 제곱하시면 y 플러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4고요. 4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로 나눠주시게 되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1 y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식이랑 이 식은 같은 식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 역함수가 아니다라는 거, 아직까지 x, y 자리 바꾸지 않았다라는 거. 이제 x에다가 뭘 쓰고 y를 쓰고 y에다가 뭘 쓰면
x를 쓰면 비로소 역함수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이제 정의역만 적어주시면 될 건데 그 정의역은 다음 함수의 치역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프 출발점이 몇 콤마? 2 콤마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 좀 찍으시면 되겠고요. x 부호 뭐? 마이너스 y 부호 뭐? 플러스 마이너스 콤마 플러스니까 몇 싸우면? 마이너스 콤마 플러스니까 2 싸우면 방향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1에서 치역은 이 점의 y좌표인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음을 확인하시면서 그래서 정의역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음을 확인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역함수식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 치역을 다음 역함수의 정의역을 쓰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한다라는 거지. 얘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야. 많은 분들이 얘를 이제 과정에서 틀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얘를 안 써서 그럼 얘를 못 구해서 아니지 얘는 구할 수 있는데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든 거야. 그래서 요건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이제 12번입니다.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PQ라고 했을 때 선분 PQ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함수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지요. 출발점은 1,1입니다. 그리고 x 부호는요, y 부호는요, 몇 사분면? 1사분면으로 이렇게 이제 그려진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것의 역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무엇을 그을 거냐면 y는 x를 그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 요 빨간 직선을 가지고 접는 선으로 해서 이제 접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역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문제에서 얘기했듯이 교점 두 개가 여기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려면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교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건데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연립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y는 루트 2x-2 그래프와 이것의 역함수 그래프인 두 식을 연립을 하면은 교점의 좌표가 구해지겠다라는 건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에서 역함수를 구하시오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아니라는 거지. 그냥 역함수를 언급만 하고 있을 뿐이지 역함수를 구하여라는 말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할 거다 안 구할 거다? 안 구할 거다. 그럼 얘를 모르는데 어떻게 얘랑 연립을 할 거냐라는 건데 얘랑 안 할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점은 요 점입니다. 요 점. 근데 지금 요 점이 몇 개의 그래프가 만나고 있냐면 네, 3개의 그래프가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몇 개만 알고 있어도 2개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요 점의 좌표를 알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의 식과 플러스 1은 어디 갔니? 하나의 식과 또 다른 하나의 식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역함수의 그래프의 식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반대인 것 같은데? 그치? 얘가 얘고 파란색을 찍어야지. 파란색 역함수 그래프지.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쵸? 결국은 역함수의 그래프 역할을 뭐가 대신하게 된다? y는 x가 대신하게 된다. 그래서 문제를 처음부터 이렇게 읽으란 얘기지. 다음 함수의 그래프랑 y는 x 두 교점의 좌표를 PQ라고 했을 때 선분의 길이를 구하여라. 처음부터 문제를 이렇게 읽어버리면서 요거 두 개를 처음부터 연립을 한다는 거죠.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루트 2x-2 플러스 1은
x가 되겠고요. 1 넘겨주시고요. 제곱하시고요. 제곱을 하시고 마저 넘겨주시면은 4x 플러스 3은 0이 되면서 이제 연립을 해서 구해진 2차 방정식에서 x를 구하게 되면 그 x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교점의 x 좌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좀 전 문제에서는 교점의 x 좌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냥 개수만 알고 싶었기 때문에 판별식으로 넘어간 거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 점의 좌표를 알아야 돼. 이 점의 좌표를 알아야 돼. 그래야 거리를 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좌표에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방정식을 갖고 판별식을 쓰는 게 아닌 거지. x를 구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점의 x좌표가 1이고 이 점의 x좌표가 3이다. y좌표는 얼마냐? 1이다. 3이다. 왜? 요 직선 위에 있거든. 물론 여기다가 집어넣으셔도 상관은 없죠. 하지만 미친 짓이죠.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로부터 3,3까지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더해서 루트 하시게 되면 2루트 2 거리가 구해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가 1이고 얘가 1이면 요거 길이가 얼마야? 루트 2잖아. 그럼 얘는 지금 보면은 요거 길이가 2고 이거 길이가 2니까 2루트 2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필요한 거야.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도형의 성질을 끌어들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무리식과 무리함수에 대한 내용 정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무리식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곱 루트 깨고 나올 때, 그러니까 절대값 벗기는 그 과정에서 부호 결정하는 거, 그거 좀 신경을 써달라라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무리함수다라는 거. 그럼 무리함수에서 제일 먼저 파악하셔야 되는 것은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방향이었어요. 근데 출발점과 관련된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대부분 문제들이, 그리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의 대부분이 다 그래프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무리함수 관련된 문제들은 항상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뭐 굳이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되는 문제일지라도 우리가 지금 처음 연습하시고 처음 공부를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시는 게 중요한 거야. 나중에 시험이 다가왔을 때는 이제 바빠 죽겠는데 그래프를 굳이 그릴 필요 없는 문제를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풀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아직 여유가 있을 때라면,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시점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프 많이 보시면서 문제 푸시고요. 내일 모레가 시험이다. 그럼 그냥 좆된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